해외 범죄 사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혹시 이 사진을 알고 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가의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래는 석상이고요. 직업이 조각가이던 피그말리온은요,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조각상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갈라테이아라고 불렀어요. 그러고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과 결혼을 하기 위해 밤마다 신들에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게 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요, 자기의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피그말리온에게 보내서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조각상 갈라테이아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피그말리온의 이름을 따서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예측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뜻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던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이렇지만 그 속에 이면을 좀 살펴봤을 때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의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호기심이 드는 문학적인 내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된 석상 갈라테이아는요, 과연 피그말리온과의 결혼에 동의를 했는가, 아니면 신들에 의해서 강제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인가 였습니다. 만약에 이 결혼식에 갈라테이아의 동의가 없었다면요,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서 이번 사건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인 피그말리온처럼 어린아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키워서 자신만을 위한 이상적인 여성으로 만들려고 했던 한 아동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3월 2일의 아침이었어요. 매해 3월 2일이 되면은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처럼요, 오스트리아의 학생들도 새학기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매년 새학기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해서 많은 학생들이요, 약간은 긴장되고 설레이기도 한 얼굴로 거리에서 친구들을 만나 학교로 향했고요,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등교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의 도나우슈타트라는 지역의 어느 초등학교도 새학기를 맞아서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새학기의 첫날부터 지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이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등교를 마친 상태였고요. 어느덧 학생들과 마중을 나갔던 부모님들로 인해서 북적이던 학교 근처의 거리는요, 9시도 채 되기 전에 한산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어디서건 지각을 하는 사람은 꼭 있죠. 오늘부터 4학년이 되는 이 지각생의 이름은요, 나타샤 캄푸시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이 막내딸인 나타샤를요, 항상 학교까지 데려다 줬지만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학기 첫날 아침부터 엄마에게 꾸중을 듣게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나타샤가 자신이 평소 좋아하지 않던 채소들을 엄마 몰래 골라냈던 거죠. 이걸 또 엄마한테 들킵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머니가 화가 나서요, 오늘은 데려다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학교에 가라 라는 벌을 내려주죠. 나타샤는 아침부터 엄마에게 꾸중을 들은 데다가 새학기 첫날부터 수업에 늦게 된 일로 짜증이 났어요.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학교 가는 길은 너무나 한산했어요. 그래서 심심할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고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가와 도로 한켠에 잠시 멈춰져 있는 흰색 자동차 한 대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래요. 나타샤는 가기 싫은 학교를 억지로 가듯이 고개를 숙인 채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 흰색 자동차를 지나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차 안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나타샤를 낚아채고는 강제로 차에 태워버린 거였어요. 거리에는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이 흰색 자동차는 즉시 시동을 걸어 이곳을 떠나버립니다. 거리에는 나타샤가 납치될 때 반항하면서 떨어졌던 구두 한 짝이 도로에 남겨뒀었다 그래요. 이 구두는 며칠 전 나타샤 캄푸시의 생일날 엄마를 끈질기게 졸랐던 끝에 선물 받게 된 구두였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나타샤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구두를 신고 너의 새로운 앞길을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편하게 걸어가라 라는 말을 해줬지만 나타샤는 이날 이후 다시는 이 신발을 신지 못했고요. 그 새로운 앞길에는요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람들은요 나타샤가 증발돼 버린 것 같이 느꼈대요. 목격자도 없었고 의심 가는 사람도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경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요. 가족들은 오스트리아의 전 지역을 뒤지면서 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이 나타샤 캄푸시를 찾지 못해서 그대로 사건이 잊혀져 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장소가 비엔나 외곽에 위치한 더치 와그렘이라고 하는 한적한 동네입니다. 이곳에 살던 71살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날 아침 늦은 저녁을 먹은 후에 습관적으로 TV를 켰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면서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4분 정도가 됐을 때였는데요. 깜빡 졸고 있던 할아버지는 누군가가 매우 거칠게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자, 갑작스러운 이 방문객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는요 한 여자아이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경찰을 불러달라라는 부탁을 했고요. 이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문 밖에 있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듣고는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이던 할아버지는요 마침내 이 문 밖에 있는 여자아이가 8년 전 오스트리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실종 사건의 주인공인 나타샤 캄푸시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리고는 서둘러서 이 아이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했죠.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해서 정말 이 아이가 8년 전에 사라진 나타샤 캄푸시가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중에 유독 어린아이의 유괴 실종 사건은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외형이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부모나 목격자가 나타나더라도 실제 그 아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나타샤도 8년 전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실종당하던 당시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신빙성이 부족했지만요 나타샤는 자신이 납치되기 전에 생겼었던 몸의 흉터를 하나 보여주면서요 자신임을 증명했었죠. 이 흉터로 인해서 진짜 나타샤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요. 경찰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로 결정했고요. 실제 나타샤 캄푸시의 사진이고요. 얼굴을 지금 가렸죠. 이게 뭐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피해자의 얼굴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그래서 얼굴을 가린 채 이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병원의 이동 사진이에요. 병원에 이송되고 있었고 제보자였던 할아버지의 집 밖에는요 어떻게 알았는지 나타샤 캄푸시를 취재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기자들과 방송국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1998년이었습니다. 4학년이 되던 새학기 첫날 등굣길에서 사라져버렸던 나타샤 캄푸시는요 8년이 지나고 나서 2006년 8월 23일이 돼서야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날 나타샤 캄푸시의 등장은요 오스트리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큰 뉴스가 됐었고요. 이후에 본인이 직접 밝힌 지난 8년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시 한 번 더 오스트리아를 크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나타샤 캄푸시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1998년 3월 2일 10살이었던 나타샤는요, 처음으로 엄마의 동행 없이 혼자서 등굣길에 올랐었던 거죠. 아침에 엄마와 작은 다툼을 한 탓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요. 새학기 첫날부터 지각을 하는 것 때문에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었다라고 밝혔어요. 엄마 없이 혼자 걷는 등굣길이 참 지루하고 심심했을 때 길가에 세워진 흰색 자동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면서 나타샤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타샤에게 이 남성은 처음 보는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잔뜩 경계를 하면서 나타샤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이 낯선 남자가 갑자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자신의 차에 싣고 그곳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납치가 돼버린 거예요. 나타샤가 그렇게 차에 실려서 도착한 곳은 남자의 차고 바닥에 이어진 1.5평 정도의 작은 지하실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실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문이 있었고 문은 천장에 가려져 있었다 그래요.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고 방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타샤는 이 납치된 뒤 작은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8년을 지내게 됐던 거죠. 범인이 궁금하시죠? 나타샤 캄푸시를 납치한 범인의 이름은요, 볼프강 프 지클로필이라고 합니다. 볼프강은 평소에 히틀러를 존경하던 인물이었다 그래요. 히틀러 신봉자로 히틀러의 책 나의 투쟁을 즐겨 읽던 44살의 통신기술자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 나타샤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자신의 집 차고 아래를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요. 범행 당일 볼프강이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이제 이동했어요. 거리로 나왔고, 그러던 도중에 우연히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 등교 중이던 나타샤를 보게 됐다는 거죠. 볼프강은 순간적으로 아이를 납치해야겠다라는 충동적인 생각에 차에서 내려서 나타샤를 강제로 싣고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볼프강에게는 다행이었지만 주변에 이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타샤를 데리고 자신의 지하실에 감금하는 데까지 성공한 볼프강은요, 이후에 나타샤를 찾는 전국 방송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기뻐했었다 그래요. 44살인 이 독신 남성 볼프강은요, 예전부터 여성을 만나는 일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어머니와 할머니의 잦은 집 방문과 계속되는 잔소리, 간섭에 시달리면서 성인 여성에 대한 공포심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볼프강의 범행 동기와 심리 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볼프강이 여성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인 여성에 대한 공포증은 있죠. 그러면은 자신이 이성을 선택할 때 차후의 선택으로 성인이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를 이성으로 보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영향으로 강제적인 영향이죠. 페도필리아적인 성향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프강도 사실 자신이 평생 외롭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침 10살의 어린아이인 나타샤가 보였고 그 순간 전혀 고민도 없이 나타샤를 납치했던 겁니다. 범행 대상이 처음부터 나타샤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지하실 차고를 개조하고 있던 것으로 봐서는 아동 납치는 계획하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나타샤가 이제 8년간 갇혀있던 집인데, 위에 사진 첫 번째 거를 보면은 이제 지하실 차고입니다. 차고에서 이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은 이렇게 작은 방이 나타나요. 이렇게 계단을, 여기 보이죠? 입구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8년을 살았다는 거죠. 납치 이후에 볼프강이 아무도 모르게 1.5평이라는 작은 공간에 나타샤를 가두고는 이런 말을 했대요. 문 입구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절대 열면 안 된다라는 세뇌와 협박을 시작으로 나타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여성으로 만들기를 결심했습니다. 나타샤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의 시간이었죠. 볼프강은요, 나타샤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에 거부하거나 시킨 일을 하는 도중에 실수라도 하면은 바로 구타를 했고요.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은 채 도망치지 못하게 한 뒤에 잠을 재우기도 했고요. 볼프강은 아직 어린 나타샤에게 집안을 청소시키고요. 음식 만드는 일도 시켰다 그래요.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것까지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성폭행도 뒤따랐을 거고요. 나타샤의 몸을 굉장히 장난감처럼 대하듯이 함부로 했었다고 그래요. 볼프강이 성적인 문제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매사에 나타샤를 또 함부로 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요. 10살에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온 아이를 위해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고요. 직접 잠을 재워주기도 했고, 몇 년 뒤에 나타샤가 좀 성장을 하자 워크맨이나 백과사전 등 나타샤가 원하는 물건까지도 구해다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나타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볼프강이라는 사람은 감정 제어에도 굉장히 서툴렀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타샤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하게 폭행한 뒤에 화가 좀 가라앉으면 뒤늦게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모습도 보였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볼프강의 몸에 나타샤의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것을 볼프강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했죠. 그러자 바로 볼프강은 차고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나타샤의 머리를 삭발시켜버리는 등의 또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이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이렇게 나타샤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볼프강의 비정상적인 행동 중에요, 나타샤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요, 같이 비디오를 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볼프강은 나타샤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함께 TV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었다 그래요. 어떠한 영상이었냐면은 실종된 나타샤를 찾는 뉴스들을 녹화해둔 뒤에 이것을 나타샤에게 자주 보여줬답니다.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너를 찾지 않아 라면서 탈출을 포기하도록 세뇌를 시켰다는 거죠. 하지만 나타샤에게 탈출할 기회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볼프강은 나타샤를 데리고요, 외출을 한 적도 있대요. 여행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프강의 감시가 좀 허술해진 틈을 노려서 나타샤가 탈출 기회를 엿봤고요, 화장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안타깝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짝 눈인사만 하면서 나타샤를 지나쳤다 그래요. 이렇게 여행지에서의 탈출 실패 이후에 나타샤는 한동안 볼프강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원하는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합니다. 다시 한번 탈출 기회가 찾아온 것은 8년이 지난 2006년 8월 23일이었던 거죠. 볼프강은 나타샤에게 마당에서 자신의 차를 세차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세차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볼프강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볼프강은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청소하고 있는 세차하는 이런 소음 때문에 통화가 하기 힘들자 잠시 자리를 비키게 됐고요. 그 순간 나타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통화를 마친 볼프강이 나타샤의 탈출을 알아채고는 잡으러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타샤가 뒤를 보니 볼프강이 쫓아오는 것을 보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길거리 사람들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는 무시하면서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곳에 보이는 집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요. 그 집 주인인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라진 지 8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경찰은 곧바로 범인인 볼프강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집을 급습해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나타샤가 8년 동안 생활하던 작은 지하실방과 2개의 위조 여권이 발견됩니다. 볼프강의 계획은요, 조만간 나타샤를 데리고 오스트리아를 떠나서 체코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인생을 계획하고 있던 거였죠. 만약에 이날 나타샤가 도망치지 못했다면요, 평생을 볼프강 밑에서 살았을 겁니다.
경찰들은 도주한 볼프강을 체포하기 위해서 주변을 조사하면서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서 한 가지 소식이 뉴스로 전해집니다. 방금 전 근처 마을에서 한 남자가 달리는 기차를 향해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자가 바로 나타샤를 납치했던 볼프강이다 라는 것이었죠. 나타샤의 탈출이 성공한 것을 알게 되자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정확한 그 볼프강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해 보자면은, 자신이 평생 공들여왔던 여자, 자신에게 어떤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떠나갔어요. 그런 어떤 상실감 내지는 또 앞으로 닥쳐올 또 경찰의 추적, 뭐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게 조금 더 가까운 심리 해석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자살 소식은요, 구출된 뒤에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나타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8년간 감금했던 범인이 죽었다는 소식에 나타샤는 오히려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 나타샤를 보고 범죄자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죠. 사실 나타샤의 이런 행동은요, 자신이 탈출하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하긴 하지만 볼프강이 죽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세계가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요, 나타샤가 인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10대 시절이 굉장히 비정상적이었고요. 어떤 나타샤의 10대 시절은 사실 자신과 볼프강이라는 사람이 전부였었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자신의 어떤 문제처럼 다가오고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교차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구출 당시에 나타샤는요, 18살이다 라는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한 몸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성인 여성을 무서워하던 볼프강이요, 나타샤가 어른처럼 몸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음식을 충분히 먹이지 않았고요, 굶기는 날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런 일로 14살에 처음으로 월경을 시작합니다. 여자니까. 하지만 볼프강은 나타샤가 자신이 무서워하는 성인 여성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타샤를 상당히 벌레 보듯이 혐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요. 가장 최근 나타샤 캄푸시의 모습이고요. 책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책을 냈어요. 나치 감금 탈출 이야기와 잃어버린 8년의 시간들은요, 온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기를 결심했던 거고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서 밝혀진 볼프강의 끔찍한 행동에 경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샤에게 응원을 보내왔었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3069일이다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책의 내용을 그리고 나타샤의 기억을 기반으로 실제 사건 모티브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현재 나타샤 캄푸시는요, 자신의 책 판매 수익금을요, 전 세계 여성들의 여성 인권을 위해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의 동물보호단체에도 가입을 했어요. 동물들을 창살에 가두고 포로처럼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일인지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이 됐어요. 범인이 살던 집이죠. 이 집이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직도 있습니다. 나타샤가 인수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자신을 가두던 범인의 집을 구입한 이런 이해 못할 행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타샤의 대답으로는 나도 내가 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나는 절대 살고 싶지 않은 집에 전기와 물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정이 됐다. 하지만 나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이 집이 철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집은 나와 같은 납치, 감금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일종의 박물관처럼 사용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 집을 구매한 이유를 밝혔죠. 하지만 나타샤의 당시 충격은요, 아직 다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집안은 개방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들어가서 안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자신이 생활하던 그 1.5평의 지하실로 들어가는 차고 문은요, 현재까지도 자물쇠로 잠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3096일의 실제 주인공이자 8년 동안 한 남자의 갈라테이아로 길들여진 아동 납치 감금 사건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나타샤 캄푸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